지난 시간에는 가상맵, 그러니까 로봇이 달릴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대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실제 이제 로봇에 대해서 로봇의 눈과 귀, 그리고 이제 감각, 평행 감각을 세팅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감각을 설정하는 단계 2단계 센서 정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로봇이 이렇게 가상 맵에서 듣고, 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로봇이 도는 걸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정의해 줄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가상 맵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가상 맵을 만들고 3D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구경하고 그런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센서 정의 파트예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설정을 하는 파트입니다. 왼쪽이 설정하는 파트이고 위에서부터 초음파 센서, 즉 이제 거리를 재는 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그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센서의 초음파 센서의 이제 실제 데이터 시트 값을 가져다가 실제적으로 센서랑 비슷하게끔, 가급적이면 비슷하게끔 조건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바퀴의 속도를 결정할 PWM, 이제 모터 속도를 정할 이제 PWM 세팅이 있고, 그 아래는 자이로 센서 세팅이 있습니다. 잠시 저를 밑으로 내리고 좀 저를 치우고 역시 자이로 센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자이로 센서의 데이터 스펙에 맞춰서 그 옵션 값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저희가 현재 센서를 테스트하면서 이 센서가 실제적으로 특히 초음파 센서가 그리고 이제 모터가 구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닥과 초음파 센서가 부딪히는 재질을 여기서 또 임의적으로 설정을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 이쪽은 로봇의 초음파 센서 파트고요. 여기는 자이로 센서 파트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이제 미로죠. 기본 미로를 보여주는 거고, 파란색이 로보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로봇의 실제 구동 시점이에요. 이따가 로봇 조립 파트에서 로봇을 세팅을 하면 여기에 실제적으로 그 로봇에 적용이 돼서 카메라가 적용이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로봇의 시선으로 화면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잠깐 그거 먼저 돌려볼게요. 로봇에서 기존의 로봇을 로드해오고 면 지금 로봇의 카메라를 등록을 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이 카메라고 요거 이제 초음파 센서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차근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센서입니다. 현재 초음파 센서는 총 5개, 실제 로봇은 5개를 쓰고 있어요. 전방, 후방, 그러니까 로봇 몸통의 전후, 좌우, 그리고 손, 앞면에 사용해서 이걸 보면서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 깔때기 모양, 주황색이 초음파 센서의 위치예요. 그런데 요 현재 전방에 있는 센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낭떠러지라든지 갑자기 이제 돌발 이게 보이지 않는 위에 손 엄청 버벅거려. 손 부분이 체크를 못하는 낮은 장애물을 탐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달아놨는데 현재는 쓰지 않고 이렇게 좌우 뒤 그다음에 전방에 손 쪽에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음파 센서의 최대 거리와 그다음에 거리 노이즈 그리고 그것에 대해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이즈의 옵션을 줌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흔들림을 감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는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는 아주 높은 아주 더 높은 삐 소리죠. 로봇이 소리를 초음파를 쏘고 그것이 벽에 맞고 메아리로 돌아오는 시간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알면 그 벽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계산이 됩니다. 네, 야호라고 외치면 메아리가 돌아오죠. 그걸 가지고 이제 앞에 산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를 뭐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재미삼아 우리는 그렇게 가서 야호송을 하죠. 자, 지금 화면에 로봇이 움직이는 대로 그 밑에 맞춰서 전방과 좌우 그리고 후방에 센서의 거리를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표시를 해도 되는데 좀 더 그래도 있어 보이게 하려고 막대 그래프를 넣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값은 여기서 말하는 최대 거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노이즈와 표준 편차 시그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지글지글 떨리는 것을 노이즈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이 떨리나를 나타내는 숫자가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가 작으면 조금만 떨리고 정밀한 센서가 되는 거고요. 이 시그마가 많이 떨리면 이게 좀 엉성한 센서가 되는 거죠. 얘는 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살을 관역, 그러니까 관역에 화살 100발을 쏜다고 했을 때 이 시그마는 원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원, 즉 반지름 원 시그마 안에 100발을 썼을 때 만약에 68발을 쏘고 그 2배의 큰 원, 이 시그마 안에 약 95발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 그 밖으로 튕기는 건 100발 중에 딱 5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하나만 알면 화살이 보통 어느 만큼 안쪽에 모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어디 갔어? 클릭. 시그마 2%일 때의 상태죠. 이거를 일미적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시그마가 노이즈가 없으면 반듯하게 나가는 거고, 이 시그마에 따라서 거리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것은 스왑 그래프라고 합니다. 즉 스왑은 쭉 훑다, 쭉 훑어간다는 뜻이고요. 이 버튼은 거리를 0부터 최대 설정한 거리까지 쭉 바꿔가면서 센서가 뭐라고 답하는지 한 장에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선을 따라서 또 이상적인 참값을 따라서 파란 선이 쭉 따라가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파란 선이 지글지글 따라가면 지금 지글지글 따라가고 있죠. 이게 이제 노이즈예요. 자, 여기 좀 더 어려워 보이는 항목이 있죠. 탐지 임계라는, 탐지 임계 반사율이 임계 값보다 작으면 미탐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첫째, 그 반사율과 탐지 임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이게 반사율, 이거는 재질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얼마나 잘 되돌려 보내고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죠. 금속은 1이라고 했을 때 나무는 뭐 0.7, 유리는 뭐 0.25 라고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둘째, 탐지 임계라는 거는 이거는 내가 정하는 합격선입니다. 지금은 0.4점. 그러면은 반사율이 0.4보다 낮은 재질은 센서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실제 로봇이 유리벽을 만났다고 해요. 그러면 초음파가 유리를 잘 못 보잖아요. 그러면 앞이 텅 비어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직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부딪히는 거죠, 유리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탐지 임계값이 만약에 0.4로 했을 때 그 0.4보다 낮은 값이 적용이 되면은 부딪히지 않고 서버리는 거죠. 이거를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면 유리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어쨌든 손으로 만지면 단단하게 있는 거잖아요. 충돌이 되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뮬레이션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센서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몸은 거기에 이제 막힐 수 있도록. 자, 초음파 센서 모델입니다. HCSR04. 지금 제가 실제로 로봇에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센서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초음파 센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게 바로 초음파 센서입니다. 송신 파트와 수신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짜란, 짜란.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알리에서 이제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지금 보면은 얘는 센서가 하나만 있고요. 얘네들은 센서에 눈처럼 두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뭔 차이냐면은 얘네들은 하나의 송신부와 수신부가 별도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양쪽 모니터 보기 힘들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송신부, 수신부가 별도로 존재를 하는 거고, 얘는 방수도 되면서 송수신부가 하나로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사양은 HC-SR04라는 모델이고, 그보다 이제 상위 버전, 즉 초음파 센서는 0에서 30도 사이에서 그 온도에 따라 노이즈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US100이라는 모델은 온도 보상을 좀 해주는 거죠. 제가 지금 이쪽에 실제 모니터가 있어서 자꾸 눈이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방수도 포함되어 있고 좀 더 특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냥 요건 아시라고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저렴하면서도 어쨌든 저희가 기능을 구형함에 있어가지고 전혀 지장이 없는 HCSR04라는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HCSR04라는 그 모델의 그 제조사에 가면은 데이터 시트, 이 센서 모듈 디바이스에 대한 이제 스펙 시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 HCSR04 센서의 데이터 시트를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이즈, 시그마는 대충 이만큼 떨리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는 진짜 부품의 특성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 안에 적힌 그대로 흉내를 내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적용을 누르면 현재 이건 이제 데이터 시트 상에 나와 있는 설정 값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맞춰서 센서 노이즈를 하면 나왔다.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드롭. 자, 이게 드롭 아웃 에코 손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음파는 메아리를 받아야 그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벽에 비스듬히 쓴다거나 물체가 작거나 아니면 이제 푹신한 천, 뭔가 메아리가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제 짧을 때 내가 쐈는데 그걸 체크하기도 전에 이미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제 없는 것처럼 됐을 때, 이럴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률로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리 노이즈, 그 다음에 고정 플러트가 어느 정도인지, 드롭 아웃이 어느 정도인지, 분해 능력 양자화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조건에서 정리하게 쓸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롭 아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끔씩 최대로 튀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스파이크처럼. 그래서 200번에 한 번쯤은 메아리를 놓쳐서 앞이 뻥 뚫린 것처럼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해 능력 양자화는 뭐냐면 3mm 단위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나 2mm는 측정이 안 되고 최소 3mm 격자로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자화만 따로 체크박스를 놓은 이유는 이건 이제 펌웨어에서 이제 끄고 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디바이스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키면 펌웨어에서 3mm 단위로 끊기고 이걸 끄면 이제 좀 더 매끄럽게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부품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여기서 옵션으로 끄고 키게끔 만든 것입니다. 기본 센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가급적 실제 데이터 시트를 적용을 해서 로봇의 센서 값을 좀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고 여력이 생기면 많은 디바이스들도 넣으면 좋겠죠. 지금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구현하면서 제 거에 이제 실제로 넣으려고 하는 거죠. 실제 로봇을 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PWM, 모터의 PWM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이에요. 얘는 뭐냐면 바퀴를 돌리는 모터의 에너지를 얼마나 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퀴를 돌리는 건 모터이고 모터한테 얼마나 세게 돌 건지를 명령하는 것이 이 PWM 값입니다. PWM은 풀어서 말하면 이제 펄스폭 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거죠. 이제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세게 계속 열심히 막 밟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펄스 파형이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적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전거가 빨라지죠. 근데 자전거 페달을 뜨문 밟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가 천천히 가죠. 그 원리가 PWM의 원리이고 그걸로 이제 파워를 높이고 낮추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WM 값을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모터는 빠르게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맵이 심심하니까 맵을 좀 기존의 맵을 가져다가 좀 복잡하게 움직이게 좀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PWM까지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이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PWM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저는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따가 로봇 조립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딱 가려서, 네, 저는 지금 PWM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치를 여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마지막 자이로 센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휴대폰에 보면은 게임 중에 휴대폰을 이렇게 기울이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제 그림이 움직이거나 뭔가 이제 게임을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이로거든요. 그래서 자이로는 내가 지금 얼마나 빨리 돌고 있나 회전 속도를 잴 수 있는 센서예요. 그러니까 회전 속도만 재는 게 아니고 회전 속도도 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degree per second, degree per second 라고 합니다. 그래서 250 dps다라고 하면은 1초에 250도까지 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1초에 거의 3분의 2바퀴 정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250 dps다라고 하면은 이 파트이고요. 이제 측정 범위를 250 dps로 설정을 했고요. 정적 바이어스가 있죠. 이 정적 바이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바이어스는 안 도는데 이제 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로봇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 정적 바이어스라는 게. 이 정적 바이어스라는 게 뭐냐면 로봇이 완전히 멈춰 있는데도 자이로가 0이 아닌 값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오차를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진짜 0도는 아닌데 센서는 지금 나는 0.5도 정도, 초당 0.5도 정도 돌고 있어 라고 이제 계속 우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가만히 서 있는데 자꾸 너 지금 돌고 있어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러면 1초에 0.5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1분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1분 동안 약 30도가 로봇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슬금슬금 돌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못하나 다른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작은 오차가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 작은 오차가 시간이 쌓이면서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톡. 자, 다시. 자, 이게 무슨 이유가 뭐냐면 이 작은 오차가 시간이 쌓이면서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드리프트 표류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로봇은 이제 켜질 때마다 지금은 안 도는 중이다라고 이제 기준점을 딱 잡고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그만큼을 이제 센서의 오차로부터 이제 빼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측정 범위를
무조건 360에 딱 맞춰서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측정 범위, 그 FSR의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요. 이 측정 범위는 그냥 크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저희가 줄자 대 미터자로 이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눈금 개수가 똑같은 두 개의 자를 상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0cm의 짧은 줄자가 있고, 이 줄자는 눈금이 촘촘해서 1mm 단위까지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키가 큰 사람들은 1m 이상의 사람은 키를 잴 수가 없겠죠. 30cm까지니까. 근데 이제 3m의 긴 자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키가 큰 사람도 재는데는 지장이 없겠죠. 근데 이제 눈금이 듬성듬성해서 세밀함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이로도 똑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50 dps를 좀 짧고 촘촘한 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살살 도는 로봇을 아주 정밀하게, 그리고 만약에 로봇이 엄청 빠르게 돈다, 그럼 이제 더 큰 범위로 바꿔야겠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도 마찬가지로 자이로 센서를 진단할 수 있게끔 테스트 항목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옵션 값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얘가 어떻게 시뮬레이션에 반영이 될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생성하는 데이터에서는 자이로는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자이로 센서는 나중에 좀 더 제가 시간이 나면 디테일하게 만들 때 쓰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옵션들을 넣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도 동작을 하고 움직여라. 얘는 기본적인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음파로는 이제 거리를 쭉 훑어서 진단을 했었잖아요, 스웨퍼로. 근데 이제 자이로는 그렇게 못하고요. 회전 속도는 로봇이 실제로 움직여야 생기는 값입니다. 시간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따로 자이로 진단창을 만들었고요. 지금 6축 MIU,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자이로는 BMI 160이라는 6축이에요. 도는 것 3개랑 밀리는 것 3개를 합친 것이죠. 그래서 위 그래프는 도는 감각 3개, 뭐 갸우뚱, 끄떡, 빙글, 뭐 아래 그 위에 그래프죠. 그리고 아래 그래프 G는 밀리는 감각 3개, 앞뒤, 좌우, 위, 아래, 이런 거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NCT 홈페이지도 그렇고 저희 사이트에 보면은 자이로 센스로 해가지고 위치 판독하는 신경망 회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좀 봐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를 좌우로 흔들었을 때, 그리고 위아래 흔들었을 때, 원형으로 돌렸을 때, 톡톡 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그걸 신경망 회로를 넣고 그걸로 이제 딕텍트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펌웨어를 만들어서 데모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가감속 변화,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현재 세팅된 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심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시트에 내용을 적용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IBM 160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용하게 해놨죠. 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좀 너무 멋이 없어서 맵을 하고 좀 카메라를 멀리 좀 세팅을 할게요. 그래야지만 멀리 있는 거를 보는 맛이 있게 좀 만들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옵션들이 있잖아요. RMS 노이즈도 있고, 뭐 스케일 오차, 16비트 ADC 양자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봐야 될 사양들인 거고요. 그래서 노이즈 밀도는 그 정지 중에도 이제 자글자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요. 스케일 오차는 이제 많이 둘수록 이제 더 이게 틀어지는 거를 얘기를 해요. 스케일 오차는 많이 돌수록 더 틀어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비트 양자화는 이제 출력 계단이 250디그리에서 약간씩 이제 달라지는 걸 얘기하죠. 자, 정적 바이어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로봇이 완전 정차 후에 GZ 평균이 0이 아니면 그게 이제 바이어스고요. 그 다음에 백색 노이즈 RMS는 정지 상태에서 N 샘플의 표준 편차, 즉 적용 후 이제 정지가 GZ가 0 위주로 자글자글 이제 떨리는 거, 그걸 이제 좀 시뮬레이션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스케일 오차는 알려진 각도에서 돌렸을 때 일정 속도 회전 시 곡선 높이가 창값보다 이제 비례적으로 좀 어긋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적분 드래프트,
딱 360도 한 바퀴 딱 돌리고 적분값이 360도에서 얼마나 벗어났나.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켜고 오래 두면은 이제 헤딩이 이제 슬금슬금 누적이 되는 거죠. 이게. 자, 적분 드리프트는 말 그대로 딱 360도를 돌리고 적분값이 360도에서 얼마나 벗어났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이로 센서는 측정을 할 때 초음파하고 다르게 두 가지를 봐요. 즉 가만히 놔두는 거죠. 가만히 놔두고 얘가 이제 0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는지, 즉 거짓 바이어스 현상이 있는지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한 바퀴를 돌립니다. 360도를 돌리고 정확히 얘가 360도예요 라고 말하는지 스케일 오차를 보는 거죠. 자, 자이로 MIU 6축에 대해서 각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개는 도는 것, 그리고 세 개는 밀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는 것은 GX, GY, GZ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롤, 피치, 요라고 하고요. 롤은 좌우로 갸우뚱, 즉 자전거가 앞으로 기울 때, 통나무가 굴러갈 때,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거. 그리고 피치, GY는 앞뒤로 끄덕끄덕거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고개가 끄덕거리거나 시소가 오르막 내리막, 앞코가 이렇게 들리는 그런 것을 좀 측정한다고 보면 되고요. GZ요, 이건 이제 제자리 빙글 돌기입니다. 그래서 회전 의자나 팽이, 제자리 돌기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개의 이제 밀리는 것들, 이거 이제 가속도, 쏠림, 중력, 감각이거든요. 쏠림과 중력의 감각이에요. 그래서 AX를 표시를 해요. AX, AY, AZ, 전후, 좌우, 상하, 중력. AX 전후, 앞뒤로 쭉쭉 출발 정지. 자동차가 이제 급 출발할 때 몸이 이제 뒤로 이렇게 급정할 때 앞으로 예, 그걸 얘기하고요. AY 좌우, 이거 이제 좌우 쏠림이에요. 커브. 버스가 이제 커브를 돌 때 옆으로 이렇게 쏠리죠. 와, AY 좌우입니다. 이제 버스가 커브 돌 때 이렇게 쏠리는 현상 같은 거. 그다음에 AZ 상하 중력, 위아래. 엘리베이터 출발할 때 붕 약간 뜨는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그런 거. 그게 AZ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자이로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방금 버그를 발견했습니다. 이 메뉴가 지금 수정을 해야겠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의 재질을 그리고 바닥의 재질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벽이 유리로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갖다 붙이시죠. 그냥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를 제가 이쪽에 좀 실제 화면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금속으로 세팅을 하면 도망가! 그렇지. 이제 멀찌감치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봇 조립에 들어갈 거예요. 어우, 힘들어. 네, 잠깐 쉬고 왔어요. 지금 내보내지는 영상에 비해서 제가 혼자 떠든 시간이 1시간, 거의 1시간 58분 정도를 떠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목이 아파서 잠깐 쉬고 왔습니다. 지금은 앞에서 이제 로봇의 센서, 초음파 센서, 그 다음에 이제 모터에 힘을 실어줄 PWM 설정, 그리고 균형 감각 회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자이로 센서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로봇 자체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이 세팅 메뉴이고 우측이 이제 추가되는 옵션들이에요. 이렇게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에 대한 이제 색깔도 정의할 수 있고, 이건 이제 만들어진 걸 이제 아까 보여드리듯이 아까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만들어진 것을 로드해 온 거죠. 전체적인 몸통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체 무게 중심이에요. 먼저 몸통이에요. 무게랑 가로 세로 높이를 정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바꾸면 가운데 3D 박스가 그대로 커지고 작아지고 그런 거예요. 레고 블럭 같은 거죠. 전후는 앞뒤 길이, 좌우는 열 너비, 말 그대로 키예요. 키가 높을수록
뭐 멋있어도 보이지만 나중에 너무 커지면 잘 넘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무게 어느 정도일지를 무게를 나타내는 거고. 잠시만요. 저를 좀 이동시키겠습니다. 맞아. 짜란. 식으로 첫째 키 좌우 폭, 첫째 높이, 몸통에 대한 세팅인 거죠. 이제 무게 중심이에요.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축을 어디에 둘 건지를 두는 거예요. 꽤 나름 신경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게에 회전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로봇에 어떻게 그러니까 세팅함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 내가 만든 실제 로봇의 그 상황과 좀 가장 흡사하게 만들라고 설정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동 바퀴 파트입니다. 제가 이제 체인을 켜놓고 있어가지고 체인을 껐고요. 바퀴의 사양을 이제 무게도죠. 그럼 이제 얘네를 바꾸면, 잠시만요. 저를 또 이동시킬게요. 슥슥슥슥슥슥슥 비켜라.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무게값이 변경되는 게 보이시죠? 자, 우측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거 뭐 축거, 윤거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축거는 앞바퀴와 뒷바퀴, 자, 축거는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 윤거는 왼쪽과 오른쪽 바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인이에요. 이렇게 지금 저희 로봇은 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탱크처럼 되어 있는데요. 체인은 앞바퀴와 뒷바퀴를 돌려가면 이제 벨트죠. 그래서 이 바닥에 닿는 면적이 넓어서 그 접지력, 그러니까 땅을 붙잡는 힘을 이제 세팅에 넣으려고 이렇게 체인 값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체인이 있고 에 따라서 지금 세팅 값이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 거죠. 그 눈밭에 부추냐 하이힐이냐, 부추를 스노우 부츠를 신은 것과 하이힐을 신은 것은 눈밭에서 움직일 때 다르죠. 자, 바닥 마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작게 바닥 마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달릴 때 바닥이 얼마나 미끄러운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바닥 마찰은 바닥에 이제 바퀴를 붙잡는 힘이죠. 숫자가 크면 사포처럼 딱딱 붙어가지고 잘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빙판처럼 미끄러지는데, 여기는 어차피 바깥에서 지도 맵에 따라서 그 값이 또 정해집니다. 이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 파트는 팔과 다리죠. 다시 저를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리 가! 각도라든지, 아이고, 어깨 길이를 느끼는지, 무게를 늘린다든지, 상박, 그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로봇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축축, 슉슉슉슉슉.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은 어떻게 커지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게 분배를 볼 수가 있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초음파죠. 여기 이제 무게 분배, 등고선하고 이제 보이죠? 이런 것들을, 아이고, 등고선들이 변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면, 저를 다시 치우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바퀴 폭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엔 각종 센서의 배치예요. 로봇을 다시 멀쩡한 걸로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센서들을 위치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동을 시킬 수 있고 카메라도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닥을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요 위치를 보시고 제가 다시 카메라의 높이를 아이고 위로 올리면 위에서 이제 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부위가 몸통에 달릴 것인지 아이고 어깨에 달릴 것인지 어디 갔어? 저기 있다. 아니면 손에 달릴 것인지 해놓고 마우스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전후 좌우를 좀 더 편하게 방향도 좀 틀고요. 네. 이렇게 세팅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편하게 작업을 하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로 좀 구분을 짓고 싶어서 색깔도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로봇에 대한 세팅이에요. 이렇게 저장된 로봇은 뭐 가상 웹이나 데이터 생성 3D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이 녀석이 그 녀석입니다. 카메라 색깔이 바뀐 게 보이죠?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던 녀석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센서 정의의 여기까지가 센서 정의 파트입니다. 컷!